원리를 알고 이해하는 철저한 영어 단어 설명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배워볼 단어는 세 가지입니다. celebrate, chase, purchase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단어들이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런 뜻이 나왔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celebrate입니다. celebrate는 사전에 이렇게 뜻이 나와 있네요. 1, 2, 3. 요건 타동사고요. 여기 자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구어체로 이런 뜻이 나와 있네요. 막상 이런 사전을 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뭐길래 이런 뜻이 쭉 나올까요? 사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렇게 단어를 써놓고 요 발음 기호가 나오고 뜻이 이어져 있어요. 이게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이렇게 단어 분석은 돼 있지는 않죠. 나와 있는 거는 그냥 단어가 나오고 발음 기호가 나오고 이렇게 품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1, 2, 3 주르륵 이렇게 단어만 쭉 이런 뜻이야 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단어를 만든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만들었길래 이런 뜻이 나왔을까요? 이 단어를 먼저 이해를 하자면 어원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됩니다. C-E-L 그 다음에 B-R-A-T-E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셀은 뭘까요? 이 셀은 하늘이란 뜻입니다. 불어는 이제 CL이라고 하는데요. 영어 어원에서는 이렇게 I자가 하나 빠진 형태로 되어 있네요. Celeste 요건 하늘빛이고요. celestial 요거 뒤에 거 E-S-T-I-A-L은 뭐뭐의라는 형용사를 만드는 형용사형 전미사예요. 그래서 요걸 하늘의, 천국의, 그래서 CEL은 하늘이란 뜻이고요. BR은 불이나 빛을 얘기를 하죠. bright는 불이 환히 켜져 있고 빛이 환히 비추고 있으면 우리는 요거를 밝다라고 하죠. 물론 요 B 아래 불이라는 뜻은 먼 과거에서 만들어진 단어이기 때문에 전기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횃불? 그런 의미죠. 예를 들어서 어두운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 횃불을 이렇게 들고 들어가면 동굴 완이 환해지죠. 그리고 요 빛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커튼을 쳐놓은 곳에 커튼을 걷으면 빛이 환하게 들어오면서 실내가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죠. 그래서 bright는 밝다는 뜻이에요. 예, BR은 불이나 빛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뒤에 있는 ATE는 뭐뭐 하다, 뭐뭐가 되다, 뭐뭇이 되다, 뭐뭐 하게 만들다, 뭐뭐 하게 시키다라는 동사를 만드는 어미예요. 그러면 celebrate의 뜻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죠. 경축하다, 거행, 찬양, 세상에 알리다, 공표하다, 축전, 의식을 행하다. 요 뜻과 축전, 의식을 행하다는 뜻과 요거하고는 비슷하네요. 그렇죠? 뭘 행한대요? 거행하다. 큰 행사나 제전 같은 것을 치르면 거행이라고 하죠. 이 단어는 celebrate라는 단어는 무엇을 보고 만든 단어일까요? 그림 3장만 보면 여러분 금방 눈치채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게요. 먼저 BR은 불, 빛이라 그랬죠. 올림픽 성화를 점화를 하는 거예요. 이 성화 봉송 최종 주자가 불을 붙이고 있네요. 그리고 CEL은 하늘이라 그랬죠. 수많은 비둘기가 하늘로 날아가고 있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성화에 불을 붙이자 하늘로 수많은 비행기가 날아가게 만들다예요. 자, 이제 눈치채셨죠? 고대의 올림픽 장면을
묘사한 단어가 celebrate입니다. 옛날 고대 올림픽은 이런 자료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대의 장면을 사진을 제가 이제 구글링을 해서 끌어온 건데요. 이게 옛날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이게 현대하고 고대하고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첫 번째 뜻은 식을 올려 경축하다. 개막식을 이렇게 치르는 겁니다. 서로 경사스러움을 축하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의식 제전을 거행하다도 의식이나 제전을 치루다 그런 뜻이죠. 두 번째 뜻은 용사, 훈공 등을 찬양하다 기리다라는 뜻이네요. 1등을 한 선수에게 이렇게 월계관을 씌워줬죠. 근데 현대에는 이렇게 메달까지 수여를 하죠. 이렇게 칭찬하면서 떠받들어 주는 거죠. 찬양하다라는 뜻이고요. 예, 승리를 기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용사라는 뜻이 조금은 의미심장하네요. 왜 용사라는 말을 썼을까요?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우는 병사를 얘기하는 건데 왜 용사라는 단어를 집어넣는지 그것은 제가 조금만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세 번째 뜻은 세상에 알리다 공표하다네요. 이렇게 큰 대회에서는 항상 개회사를 하게 되죠. 올림픽 대회를 개최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옛날에는 왕이나 큰 대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나와서 직접 대회를 개최합니다 라고 개회사를 하죠. 예, 세상에 알리는 겁니다. 올림픽 대회는 굉장히 큰 규모의 국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세상에 알리다라고 표현을 했네요. 공표는 널리 알린다는 뜻으로 공표라는 말을 쓰죠. 자, 그 다음 뜻을 한번 볼까요? 축전 의식을 행하다. 첫 번째 뜻하고 거의 똑같죠. 이것은 자동사로도 쓰였네요. 세계 평화의 대축제, 축전입니다. 의식이고 요거 개회식이에요. 다음 뜻은요. 축제 기분에 젖다 쾌활하게 법석거리다라는 뜻이네요. 보이는 장면 있죠. 이제 우리나라가 메달을 따가지고 거의 뭐 축제 분위기에 젖다 이런 뜻이고요. 쾌활하게 법석거리다라는 표현을 이 장면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쉽죠.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이 셀러브레이트는 하늘과 불과 뭐뭐 하게 만들다 라는 세 개의 단어를 어원을 분석해서 올림픽을 연상을 하면 1, 2, 3번 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자동사, 그 다음에 나머지 요 축제 분위기에 젖다, 쾌활하게 법석거리다라는 뜻이 한 스토리로 엮어지죠. 예. 이 단어를 만든 사람은 올림픽을 보고 만든 단어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제 말씀드린 용사,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운 병사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고대사는 그야말로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올림픽은 거의 전쟁 놀이에요. 이렇게 뛰고 창을 던지고 멀리 뛰기를 하고 뭐 그런 5가지 종류 별로 없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레슬링이 추가가 되고 이렇게 전차를 타는 모습 있죠. 전쟁을 치르면서 말에 연결된 마차를 타고 가는 그런 경주도 있고요. 배너라는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죠. 이런 고대 경주는 아주 단순합니다. 종목도 몇 가지가 안 돼요. 고대 올림픽은 바로 전쟁 놀이를 스포츠로 여긴 거죠. 우리가 현대에서 하고 있는 스포츠, 축구, 야구, 배구, 인기 종목들이나 수영 같은 기타 여러 가지 종목이 있지만은 고대에는 몇 가지 안 되죠. 전부 다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묘사한 거죠. 이 에게해나 크레타해의 해상 무역권을 놓고서 그리스의 도시 국가들, 요 소아시아 국가들이 수도 없는 전쟁을 치르면서 그 그리스 역사는 전쟁과 사상이 꼽히게 되죠. 용사, 전쟁에서 용감히 싸운 병사라는 단어를 썼네요. 올림픽이라는 단어의 기원입니다. 올림푸스 산에서 유래한 것, 이게 바로 올림픽이죠. 피전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거는 피스, 평화죠. IG는 뭐뭐 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에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상징하는 것, 비둘기입니다. 월계관 만들 때 사용하는 월계수를 뒤에 물고 있네요. 현대에서 쓰는 요 피스 사인인데요. 요 발톱 보이시나요? 너무 닮아 있죠. 예, 그래서 요 피스 사인은 비둘기 발을 뜻해요.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단어입니다. 체이스인데요. CHIEN은 불어입니다. 불어의 개라는 뜻이고요. ASE는 뭐뭐 하다, 뭐뭐가 되다, 뭐뭐 하게 만들다, 기타 등등의 뜻이 있어요. 아까 celebrate의 ATE와 거의 뜻이 똑같아요. 이것은 동사를 만들어주는 동사형 전미사예요. 그럼 이 체이스의 뜻을 빠른 속도로 한번 따라가 볼까요? 쫓다, 사냥하다, 쫓아버리다, 뒤를 쫓아, 추적하다, 서두르다, 추적, 추격, 추적, 사냥, 사냥 사이부터 쫓기는 짐승. 대강 감이 오시나요? 맞습니다. 사냥개입니다. 여기서 이 개는 사냥개입니다. 첫 번째 뜻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쫓다, 추적하다, 추격하다라는 뜻이 있네요. 짐승을 발견을 하면 사냥개들이 쫓아가죠. 추적하고 추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판에 여러 마리의 개들이 산 짐승을 구석으로 몰아넣죠. 사냥입니다. 지금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조각상인데요. 멧돼지를 사냥하는 장면이네요. 여기 멧돼지가 있고요. 요 개가 있잖아요. IEN을 깔끔하게 떨어뜨려 보면 CHASE로 발음이 깔끔해지죠. 이걸 생략을 안 하면 CNAs 뭐 발음도 좀 이상하게 돼요. IEN을 딱 떼버리면 chase라고 정확히 발음이 되면서 깔끔해지죠. 네. 자, 세 번째 뜻은요, 몰아내다예요. 1번과 3번은 언뜻 봐도 말이 잘 이어지질 않아요. 그럼 뭘까요? 이건 또 무슨 개인가요? 바로 이런 개들입니다. 도사견들이에요. 보기만 해도 무섭죠? 귀족들의 큰 저택들이나 아니면 잘 사는 사람들 문 바로 옆에 입구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거나 도둑놈이 혹시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으르릉 대면서 흰 이빨을 드러내고 낯선 사람들이나 도둑들을 이렇게 쫓아버리거나 몰아내는 거예요. 사냥개하고는 틀려요. 단어가 틀리잖아요. 그 다음 뜻을 한번 또 볼까요? 뒤를 쫓다, 추적하다. 요거는 위에 거랑 똑같네요. 서두르다, 달리다, 뛰어 돌아다니다. 이게 빨리빨리 쫓아가야죠. 사냥개가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빨리빨리 달리죠. 사냥감도 달리고 사냥개도 달리고 그 다음에 사냥꾼도 달리잖아요. 뛰어 돌아다니다는 거는 산짐승들이 이리저리 피해 안 잡히려고 이리저리 뛰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또 이 체이스의 단어에는 타동사도 있고 자동사도 있고 요 명사 형태도 있네요. 추적, 추격, 추구. 요거는 이제 다 1번 뜻 거의 똑같은 형태네요. 요 추적, 추격, 추구. 요거는 1번에서 따온 거네요. 예, 요거 바로 사냥입니다. 결정적인 단어예요. 사냥, 수렵. 뭐 사냥은 수렵이라고 하죠. 수렵가. 또 사냥, 사유, 사냥터, 수렵권. 그리고 쫓기는 짐승. 예, 요거는 사냥감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건 이제 의미가 확대되면서 해전, 바다에서 전투가 이루어졌을 때 도망가는 배를 사냥감에 비유를 했네요. 오늘 세 번째 마지막 단어입니다. purchase.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요. 여러분, 이 purchase라는 단어는 누구나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모르시는 분 별로 없으실 거예요. 사다, 구입하다. 요 단어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요 단어를 설명을 드리려고 요 앞에 있는 그 개 얘기를 먼저 꺼낸 건데요. 쫓아간다는 뜻이었잖아요. 이 퍼는 PUR은요. 어원으로 앞이에요. 앞 쫓아가다예요. 앞 쫓아가다인데 사다 구입하다 어떤 걸 봤을까요? 이 단어를 만든 사람은요.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이런 보부상들이에요. 이런 행상인이나
보부상을 얘기를 해요. 집 안에 있다가 밖에서 달걀 사세요, 달걀 사세요, 또는 뭐 사세요, 뭐 사세요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 소리가 들려오면 집 안에 있다가 막 뛰어나가 가지고 아저씨 잠깐만요, 뭐 아줌마 잠깐만요 하면서 앞에 가는 요런 행상인들이나 보부상들을 가지고 쫓아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황당하시죠? 그래서 요게 사다나 하나 구입하다가 되는 겁니다. 쉬우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은 노력, 희생을 치르고 획득하다, 손에 넣다. 요거는요, 열심히 뛰어간 거예요. 그걸 뭐 노력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예, 하여튼 산 겁니다. 이제 돈을 주고 획득한 거예요. 손에 넣은 거죠. 예, 금전이 뭐뭐의 구매력을 갖다라는 뜻이네요. 요거는 화폐하고 물건의 교환 가치를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한 장이면은 무슨 물건에 얼마만큼을 살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돈의 화폐 구매력을 갖는 거죠. 그 다음 뜻을 또 볼까요? 예, 도르래는 요 풀립니다. 지렛대는 레바라 그러는데요. 요 긴 막대기가 지렛대잖아요. 그래서 이걸 레버라고 그럽니다. 네 번째 뜻은 끌어올리다는 얘기인데 바로 요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물건을 다 팔고 나면 이 어깨에다가 다시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지렛대를 다시 끌어올리고 어깨에다 다시 짊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끌어올리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뜻 또 볼까요? 공무원 등을 매수하다라는 뜻이네요. 사는데 불법적으로 사는 거예요. 앞에 가는 공무원을 쫓아가서 이렇게 슬쩍 뒷거래를 하는 거예요. 매수를 슬쩍 하는 겁니다. 뭐 인사청탁비리, 뭐 기차 등등 탈세, 뭐 요런 거를 위해서 앞에 가는 공무원을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등을 매수하다는 그런 뜻이네요. 그리고 상속 유예의 방법으로 토지 가옥을 취득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사실 정상적으로 재산을 물려받거나 그러면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뒷거래를 통해서 세금을 포탈하면서 공무원을 매수를 해서 이 부동산의 토지나 가옥은 부동산이죠. 이런 걸 취득하고 물려받는 겁니다. 양수하다. 오늘 세 단어를 말씀드렸는데요. 영어 단어를 외우다 보면 잘 까먹어요. 대부분의 영어를 공부하시는 학습자들이 영어는 외워도 까먹고 외워도 까먹고, 진짜로 중요한 거는요, 이 지식의 가치는 정말로 오래 가야 가치가 있는 법이잖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요. 감사합니다.